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선반 디자인의 마지막 시간인 실제 실전에서 와이어를 연결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먼 길을 오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물론 이곳에서 저희는 선반 디자인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엑스프레소에 대해서 더 친근감 있게 배우고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단순 노동을 했어야 되는 부분들을 새로운 솔루션으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바람으로 여러 가지 기술의 복합적인 씬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씬에서 여태까지 배운 거를 리뷰한다고 생각하시고 천천히 따라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습을 시작하면서 함께 하나하나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그럼 실제 저희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떤 식으로 할지 전략을 미리 세워놓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그럼 첫 번째 전략으로는 저희가 충돌체 오브젝트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충돌체 오브젝트를 저희가 지난번 시간에 바운딩 박스로 굉장히 간략하게 만들어 본 것처럼 제가 한번 그림을 그리면서 이런 충돌체 오브젝트가 이런 식으로 바운딩 박스로 만들고 이 원래 저희가 만든 디테일한 모델링은 실제 시뮬레이션으로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무거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난번 시간에 배운 것처럼 바운딩 박스를 하고 거기에 이렇게 전선이 나와야 될 부분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주는 거죠. 불린을 이용해서. 자, 이러한 식으로 이 모든 오브젝트들이 다 시뮬레이션 충돌체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쪽 앞쪽에 저희 멀티탭 부분도 이렇게 구멍이 뚫린 지금보다 훨씬 더 간략화된 바운딩 박스로 된 그리고 이 콘센트 부분에 불린으로 뚫린 오브젝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뮬레이션 시작할 때 저희가 이제 여기에 와이어를 달게 될 텐데 와이어가 이런 식으로 달렸을 때 처음부터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 만약에 시뮬레이션이 제가 일자로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이 시작되는데 이 충돌체가 바로 이곳에 있으면 이 라인과 충돌하게 돼서 이렇게 시뮬레이션 제대로 동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해결하는 방법으로 바로 이런 충돌체 오브젝트가 약간 뒤에서부터 시작했다가 앞쪽으로 움직이게 그리고 이 멀티탭 부분은 밑에서 시작했다가 위에서 올라오게 자 이렇게 시뮬레이션 충돌체가 시작되면은 처음에 이 라인이 충돌체가 없는 상태에서 공중에 있다가 시뮬레이션이 시작되고 이 충돌체에 부닥치면서 자연스러운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야 될 충돌체는 처음에 바깥에 있다가 들어오는 애니메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략의 두 번째, 플러그 위치에 스피어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만들어야 될 이 시작 지점의 기계에서부터 출발하는 구멍에서 저희가 플러그의 포지션을 잡는 스피어 오브젝트를 만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두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은 나중에 저희가 만들 스플라인에 인덱스 0번이 붙어야 될 곳인 거죠. 그리고 저희가 플러그 아웃 부분 바로 이 멀티탭으로 연결돼야 되는 이 부분에 스플라인 인덱스 1번이 붙는 곳이죠. 이렇게 스피어 오브젝트를 또 만들 겁니다. 이 파란색과 빨간색을 연결해주는 라인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정확히 이 위치에 저희가 스피어를 만들어야 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플러그 오브젝트가 만들어진 다음에 저희가 해야 될 다음 전략은 바로 와이어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이 상태에서 플러그와 플러그 사이를 연결해주는 와이어가 정확히 이 개수대로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와이어들을 처음에는 이렇게 외곽에 만들어 놓고 이 인덱스 0번 포인트와 인덱스 1번 포인트가 0번은 이 파란색으로 1번은 빨간색인 플러그 아웃으로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모든 라인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이렇게 연결이 되고 시뮬레이션을 하면은 라인들이 모두 떨어지겠죠. 그래서 저희한테 필요한 거는 이 와이어들을 지탱시켜줄 로프 벨트라는 태그 두 개가 필요합니다. 로프 벨트 하나는 이 파란색 점인 A에 고정시켜야 되고 이 고정시킬 때 이 포인트 하나를 선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로프 벨트 B를 만들어서 로프 벨트 두 번째는 이 빨간색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때 원래 선택했던 거에 인버트를 선택해서 이곳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고정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와이어를 복제하기 전에
하나의 오브젝트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포인트를 선택해야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따가 저희가 실제 예제를 하면서 또 진행할 테니 이렇게 된다는 거를 기억하고 머릿속에 계산을 한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들 와이어들은 여기에 있는 오브젝트와 이 아래층에 있는 오브젝트가 섞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층마다 이 작업을 하나를 완성시켜서 나머지는 이렇게 반복 작업해서 굉장히 쉽게 하는 게 저희 미션입니다. 그러면은 실제 저희 함께 제작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전략이었던 충돌체 오브젝트를 만들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배운 거를 저희가 한번 가져왔어요. 오브젝트들을 모두 가벼운 충돌체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조건이 바로 불린을 깬 상태여야 됩니다. 불린을 깨기 위해서 저희가 오브젝트가 모두 불린으로 이렇게 디테일을 올렸잖아요. 그걸 깨는 작업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만든 오브젝트들을 보면은 이렇게 불린 오브젝트가 있어서 이게 만약에 저희가 바운딩 박스를 했을 때 불린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한번 보죠. 제가 요거를 바운딩 박스를 만들고 싶다고 했을 때 저희가 원하는 사이즈가 아니라 더 커졌죠. 이게 바로 불린 때문인데, 이 불린을 에디터블을 해줘서 이렇게 없애주게 되면은 바로 정확한 사이즈로 바운딩 박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하나씩 불린을 제거해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저는 이것도 조금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새 창을 오브젝트로 불러오고 여기를 검색 창을 눌러서 분리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리가 어디까지가 이 오브젝트가 해당하는지 모르니까 한번 미드 클릭해보니까 이 분리가 여기에 있는 것까지 다 이 널 안에 있는 거다. 그러면 이건 다 에디터블 해도 된다는 얘기죠. 다 잡고 C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게 에디터블이 된 거죠. 저희가 해야 될 거는 하나씩 저희가 바운딩 박스를 복사해서 요거를 커버해주는 바운딩 박스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왔다 갔다 하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오브젝트 창을 하나 더 켜보죠. 이쪽은 저희가 바운딩 박스 널을 계속 복제하면서 쓸 거고, 이 아래쪽은 저희가 실제로 오브젝트가 있어서 링크를 거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운딩 박스 만들어진 게 확인되면은 컨트롤 CV, 그래서 그 다음 오브젝트 이렇게 좀 잘 되죠. 하나씩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시간 절약을 위해서 제가 빨리 감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만든 바운딩 박스 X셋 덕분에 굉장히 빠르게 이 바운딩 박스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단순 노가다 방법을 저와 같이 S셋을 만들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이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걸면은 이곳에 이 안에서 와이어가 시작될 거거든요. 저희가 만든 바운딩 박스에서 되면 이 부분이 이렇게 겹치는 부분에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이 부분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이 공간을 뚫어줘야 됩니다. 이 공간을 이렇게 불린으로 똑같이 뚫어주는 거죠. 이 작업을 한번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오브젝트, 제가 지금 잡고 있는 이 오브젝트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갖고 있는 이 큐브 오브젝트를 불린으로 제거시킬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일단 모양상 저기 실린더로 이렇게 구멍을 뚫는 게 가장 편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브젝트를 있는 상태로 한번 불린 오브젝트를 여기서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A 빼기 B로 지금 갖고 있는 컨테이너 빼기 B의 구멍들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린더를 하나 만들고, 실린더가 지금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 실린더 위치도 불린으로 옮겨보도록 하죠. Alt 0번을 눌러서. 그리고 실제 저희가 만들 이 사이즈랑 비슷할수록 좋을 것 같아요. 탑뷰에서 저는 이 단축키를 이용해서 많이 이렇게 움직이도록 하는데 지금 창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희가 패널에서 뉴 패널을 꺼내서 이곳에서는 저희가 탑뷰로 볼 수 있도록 이곳에서 F2를 누르면 탑뷰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실제 위치에 조금 조정을 해주는 거죠. 이 정도에 되겠다. 사이즈도 줄이고
이거는 약간 대략적으로 해도 괜찮아요. 그냥 어차피 정확하게 시뮬레이션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옵티마이징으로 된 거기 때문에 자 요 정도로 뚫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옆에서도 볼까요? F3 번을 눌러서 옆에서 실제 저희가 스플라인 와이어가 여기서 시작되면 그거보다 좀 넉넉하게 떨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요 정도로 분린을 하면 좋은데 자 이 큐브를 넣고 분리는 B에다 두면은 자 이렇게 뚫린다는 걸 미리 보여주는 거죠. 요런 식으로 제가 복사해서 이렇게 또 뚫고 싶은데 지금 뚫리지 않는 이유가 A 빼기 B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 저희가 잡고 있던 A 오브젝트 빼기 B인데 이렇게 C가 생겨 버리면 얘가 계산을 정확히 못하는 거죠. 그걸 막기 위해서 이 B에 여러 오브젝트를 둘 때는 Alt G로 묶어 주세요. 여러 개를 넣어도 모두 다 B로 인식되기 때문에 이렇게 모두 합쳐서 뚫릴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멍 뚫린 부분을 제외하고 와이어들이 충돌 시뮬레이션이 일어나겠죠. 만약에 와이어가 이 속에서 이렇게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올라오고 그다음에 이 옆면은 당연히 이렇게 부드럽게 루프가 흐르고 그다음에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겠죠. 만약에 앞으로 하는 게 더 편하겠네요. 요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서 앞으로 흐르게 자연스러운 와이어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 작업을 다른 오브젝트에서도 한번 해 보죠. 필요한 게 두 번째까지 하고 나머지는 제가 좀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분리를 사용해서 분리를 만들 때 저는 널을 잡고 분리를 만들고 Shift 클릭을 해서 분리를 만들고 이곳에 똑같이 A를 넣고 B는 전에 했던 걸 가져올게요. 이렇게 Alt 0 이 위치를 조금 바꿔주는 거죠. 이곳에 똑같이 올려서 이 부분이 약간의 노가다 작업이긴 한데 요 정도는 그래도 훨씬 낫죠. 저희가 나중에 시뮬레이션을 느리게 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F2를 눌러서 탑 뷰에서도 보고 위에 두 오브젝트는 잘렸으니까 요거는 이쪽으로 옮기고 여기서 포인트는 옆면에서 봤을 때 불린의 오브젝트가 조금 여유 있게 내려가져 있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굉장히 빠르게 그냥 여러분들 지루하지 않게 빨리 감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든 오브젝트에 저희가 바운딩 박스를 만들어서 충돌체를 가볍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었습니다. 지금 오브젝트는 놔두고 저희가 바운딩 박스로 된 똑같은 위치의 오브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원래 만들었던 선반들을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실제 여기선 저희가 클로너는 저희가 높이를 알기 위해서 사용한 거기 때문에 이제 클로너에서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큐브들은 저희 선반의 바닥이잖아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널로 묶어놓은 인스턴스들이 바로 실제 선반 위에 올라와 있는 오브젝트들이죠. 그래서 이거를 따로 분리해서 네이밍을 조금 정리해 볼게요. 이거는 플로어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1층이겠죠. 이름을 복사해서 쳐넣고 여기 2층, 3층, 4층 입력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언더바 플로어라고 이렇게 작성하고 싶은데 이 작업을 1, 2, 3, 4층 모두 해야 되니까 저는 이럴 때 네이밍 툴을 자주 활용해요. 1층부터 4층까지 선택한 다음에 더 Shift C를 누르게 되면은 커맨드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여기다가 네이밍이라고 치면은 네이밍 툴이라는 게 켜지고 이거를 실행시키면 네이밍을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툴입니다. 이곳에 저희가 이전 말고 이후에다가
언더바 플로우라고 입력하면은 replace name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앞쪽에다 뭐 이름을 붙이고 싶으면 이쪽에 붙이시면 되고 뒤쪽은 여기 아니면 그 안에 있던 단어가 A with B라고 하면 A가 B로 바뀐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저희는 그냥 뒤에 뭔가 추가로 다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곳에다가 이름을 추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1층에서부터 4층을 모두 선택하고요. Alt G를 눌러서 그룹으로 묶어주고 여기다가 오리지널이라고 할까요? 쉘프네요. 이 부분도 모두 이렇게 고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도 이름이 틀리면은 한 번에 바꿔줄 수 있도록 이거를 마우스에서 미들 클릭을 해서 모두 선택해 주시고요. 네이밍 툴로 지나가서 쉘 A로 쓴 거를 ELF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모두 바뀌었죠. 이렇게 실수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렇게 수정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는 쉘프 오리지널을 컨트롤 CV로 복사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 오리지널이 아니라 여기는 바운딩 박스로 사용하겠습니다. 지금 이 인스턴스들은 모두 저희가 만든 이 디테일한 오브젝트고 지금 오리지널 위치에 똑같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 부분을 저희가 새로 만든 바운딩 박스로 교체하는 작업을 여기서 하겠습니다. 오리지널을 일단 시야에서 끌 텐데 그냥 끄는 게 아니라 저희가 컨트롤 누르고 이 점을 클릭하게 되면은 그 하위에 있는 얘들도 모두 다 안 보이게 돼요. 이 상태로 일단은 놔주세요. 나중에 이유는 알려드릴게요. 바운딩 널 안에 있는 이 인스턴스들을 모두 바운딩으로 만든 저희 오브젝트로 교체해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네이밍을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창을 열고 저희가 사용한 오브젝트들을 모두 검색해 주세요. 이렇게 검색해 보면은 인스턴스들이 이렇게 불러오잖아요. 이렇게 검색했을 때 저희가 만든 이걸로 바꿔야 되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비저블이 꺼져 있는 게 있고 켜져 있는 게 있어요. 마치 꺼진 거는 저희가 만든 원본이고 켜져 있는 부분이 바운딩 박스들로 교체해야 될 오브젝트들입니다. 이곳에다가 저희가 만든 널로 교체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교체하는 순간 오브젝트들이 바운딩 박스로 바꾸면 성공적인 겁니다. 이 작업을 하나씩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오브젝트도 검색해보고 이렇게 검색했을 때 비저블이 켜있는 세 개를 저희가 만든 바운딩 박스로 교체하는 거죠. 그러면 같은 위치에 교체되어 있는 게 보이죠. 세 번째 이런 식으로 두 개네요. 이번에는 세 개가 있네요. 이 위에 위에는 다른 오브젝트인 것 같아요. 그럼 이 아래 두 개겠네요. 이 아래 두 개를 교체하면은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이 작업은 제가 노가다니까 빨리 감기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다 하고 나니까 한 오브젝트가 바운딩 박스가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원본에 가서 이 널을 바운딩 박스로 바로 만들면 되겠죠. 여기서 저희가 바운딩 박스 하나를 복사해서 이 부분을 딱 교체해서 보면은 자, 이쪽 부분에 정확하게 바운딩 박스가 만든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똑같이 인스턴스들을 모두 저희가 방금 만든 그 텐디 데스크탑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요거를 검색해서 저희가 가리지 않은 이 아래 4개가 저희가 바운딩 박스로 바꿔야 되는 오브젝트들이겠죠. 이렇게 교체를 하게 되면은 자, 모두 다 굉장히 간략한 오브젝트들로 바뀌었고요. 자, 이렇게 저희가 원하는 충돌체 오브젝트들은 모두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전략 때 세웠던 플러그 오브젝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너를 한번 정리하면서 플러그 오브젝트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지금 만든 이 인스턴스 원본들은 모두 묶어줘서 여기는 바운딩 박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만든 바운딩 박스를 활용해서 이 기계에서 나오는 점에 스피어를 만들어서 저희가 만들 와이어의 시작 지점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멀티탭 부분의 끝 지점인 아웃 스피어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자, 하나서부터 천천히 한번 해보죠. 바운딩 박스에서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플러그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오브젝트는 없고 여기도 없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오브젝트를 보면은 이 중에 저희는 딱 이 위치에 와이어가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플러그. 그러기 위해서 여기다가 저희가 스피어를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스피어를 만들면은 크기를 좀 키워서 이런 식으로 이거는 디스플레이 태그를 지우겠습니다. 이쪽에서는 다 모두 지우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색깔도 저희가 바꿔보도록 하죠. 색깔을 모두 제가 파란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곳에서는 실제 저희 바운딩 박스가 필요한 게 아니라 딱 그 오브젝트들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필요한 건 실린더의 정확한 위치에다가 스피어를 만들고 나머지를 지워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이 저희가 플러그가 시작되는 인 위치가 될 겁니다. 마찬가지 작업을 여기에서도 저희가 불린을 사용해서 없애줬던 이 실린더 위치에다가 스피어를 그대로 만들고 Alt 0을 눌러서 정확하게 그 실린더 위치에다가 스피어를 만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점으로 붙이고 다 빼내고 그걸 지워주게 되면은 저희가 원하는 대로 바운딩 박스에서 불린으로 사용된 부분의 스피어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작업을 모든 오브젝트들한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빨리 감기로 보여드릴게요. 커넥터 A, B는 저희가 아웃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빨간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미드 클릭으로 그리고 디스플레이 컬러를 빨간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마찬가지로 스피어를 복사해서 실린더 위치에 모두 붙여넣고 Alt 0번을 눌러서 위치를 똑같이 실린더에 위치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빼내고 나머지 바운딩 박스로 썼었던 건 모두 지워주세요. 자, 이렇게 바꿔주니까 기계에서 출발하는 시작 지점이 모두 파란색으로 되었고요. 그리고 커넥터, 저희 멀티 탭으로 연결되는 아웃 지점은 모두 빨간색 스피어가 생겼습니다. 자, 그럼 전에 저희가 바운딩 박스 인스턴스를 바꿔준 것처럼 플러그도 마찬가지로 인스턴스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거는 이제 엑스프레소가 필요 없으니까 이 엑스프레소 태그를 모두 지워주고 플러그 오브젝트들 얘들 네이밍을 바꿔보도록 하죠. 이거 모두 선택하고 네이밍 툴을 켜서 여기에 바운딩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헷갈리지 않게 플러그라고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모두 다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스피어가 여기 플러그 포인트라고 바꿀까요? 여기서 선택하고 네이밍 툴을 켜고 스피어를 플러그 A라고 하고 플레이스라고 하고 자, 이 마지막에 선택한 요것들 마지막은 B라고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도 바꾸고요. 플러그 A가 아니라 여기는 B라고 돼야겠죠? 이렇게 자, 기계에서 시작하는 모든 스피어들은 A였고 저희 멀티탭에서 시작하는 플러그 아웃은 모두 B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선반 쪽으로 가서 이번엔 바운딩 박스를 다시 복사해서 이거를 플러그로 바꾸겠습니다. 이 위치에 저희 사용된 인스턴스들을 모두 플러그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바운딩 박스도 마찬가지로 눈을 꺼주시고 컨트롤 클릭해서 하위도 모두 꺼주세요.
그 다음에 새 창을 띄워주시고 이곳에서는 똑같이 마찬가지로 플러그 이름을 검색해서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을 검색하면은 눈이 꺼지지 않은 이 레퍼런스들이 바로 저희가 플러그 오브젝트로 바꿔야 되는 오브젝트입니다. 이렇게 바꿔주시고 이 작업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체하니까 이런 포인트들이 생겼죠. 자, 그러면은 바운딩 박스를 켜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제 위치에 돼 있는지. 자,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만든 원본 디테일이 살아있는 오브젝트 플러스로 불린으로 적용된 바운딩 박스가 생겼고 이 바운딩 박스는 충돌체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점으로 된 이 스피어들은 스플라인 저희 와이어의 시작 지점과 끝 지점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이 준비가 끝났으면은 이제 거의 준비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는 와이어가 필요하고 또 그리고 이 충돌체 오브젝트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부터 시작했다가 등장하고 그리고 이 멀티탭들은 아래에서부터 시작해서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그 작업을 진행할게요. 바운딩 박스에서 나머지 오브젝트들한테 키프레임을 줄게요. 0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두 펼쳐주시고 자, 여기서부터 선택하는 게 편하겠네요. 일단 모두 다 선택하고 바운딩 박스 모든 오브젝트를 여기에 원점을 저희가 100프레임에는 원래대로 위치되게 100프레임을 가서 키프레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키를 주고 그리고 0프레임일 때는 이 아래에 있는 오브젝트들은 4층에서 기계들 선택해서 뒤에서부터 등장하게 키를 주고요. 그리고 이 커넥터들은 이렇게 아래에서 시작해서 올라오게 키를 주고요. 마찬가지로 모든 층에 있는 오브젝트들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키프레임을 주고 재생해 보면은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저희가 만들 와이어들이 처음에 이렇게 일직선으로 연결이 될 텐데 만약에 이 충돌체가 그 자리에 있다 보면 이런 부분이 이렇게 겹치게 돼요. 와이어를 뚫고. 그럼 시뮬레이션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 충돌체를 잠깐 빼놨다가 이렇게 등장하게 되면 와이어들도 자연스럽게 충돌체 모양에 맞춰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이거를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 놓으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조건으로 잡았던 게 이 와이어들이 같은 층에서 연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때 실습할 거는 요 위에 층만 가지고 실습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위에 층에 있는 오브젝트들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저희는 여기 3개, 이쪽에 4층에 있는 부분을 확인해 볼게요. 자, 이게 4층에 있는 플러그를 에디터블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모두 깨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A와 B가 오브젝트가 있는 거죠. 이때 4층에 있는 오브젝트 B와 A의 숫자를 세보는 거죠. 거기에 맞는 와이어들을 추가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B 오브젝트를 쭉 선택해 보니까 16개가 있네요. 그리고 A는 선택해 보면 14개가 있네요. 와이어가 최소의 숫자에 맞춰서 14개를 만들어서 이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SF 브라우저에서 저희가 세그먼트를 검색하고 더블 클릭을 하겠습니다. SF 브라우저에서 온 세그먼트 하나를 가지고 일단 연결을 해보죠. 요거를 에디터블을 하면은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이 라인이 어디 있는지 안 보이니까 이쪽으로 옮겨 볼까요? 이렇게 라인이 올라와지게 됐습니다. 자, 이 라인의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이 이제 이 오브젝트들에 위치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그먼트에 엑스프레소를 달아야겠죠. 엑스프레소를 위한 널을 하나 생성하고 엑스프레소라고 작성하겠습니다. 클릭 프로그래밍 태그에 엑스프레소 익숙한 엑스프레소 창이 떴고요.
이 세그먼트 오브젝트를 불러오겠습니다. 저희가 선택한 이 세그먼트 스플라인에 포인트 지점, 포인트를 이동시킬 거기 때문에 여기에 엑스플에다 포인트라고 검색하고, 그리고 이 세그먼트 오브젝트에 포인트를 쓸 거다 해서 오브젝트를 연결해 줘야겠죠. 그리고 인덱스 0번을 활용할 거면 0번의 포지션을 저희가 바꿀 거예요. 그리고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이번에는 1번의 결과도 바꿀 거라는 걸 미리 이렇게 입력을 해 놓는 겁니다. A 포지션의 인덱스 0번의 포지션은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 오브젝트 플러그 A에 연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주는 거죠. 플러그 A라고 해주고, 이 오브젝트 중에 여기서부터가 저희가 만든 인스턴스에 들어있는 플러그들입니다. 플러그 A에 그리고 플러그 B가 연결될 수 있도록, 그래 플러그 A를 불러와 주시고, 여기에 글로벌 포지션이 포인트 인덱스의 0번으로 가도록 이렇게 연결하는 순간, 자, 이 세그먼트 오브젝트에 이렇게 뭔가 어딘가 연결된 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 두 번째 포인트는 플러그 B에 연결돼야겠죠? 플러그 B의 글로벌 포지션. 글로벌 포지션이 포인트 인덱스 1번에 연결돼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만든 세그먼트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스플라인 자체가 잘 안 보이니까 제가 두께를 줄게요. 그래서 스윕 널스에 쓰는 겁니다. Shift C를 이용해서 커맨드 입력창을 켜고, 그 다음에 스윕 널스를 불러와 주세요. Alt를 누르고 클릭하면은 이렇게 되고, Shift를 누르고 C, Shift C를 눌러서 인사이드를 만들어서 두께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릭하기 전에 Shift를 누르고 클릭하면 자식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인사이드의 두께는 0.3으로 이렇게 두께를 정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연결되는 와이어가 보이게 되죠. 여러분들한테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제가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노란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와이어가 세그먼트를 저희가 가져왔고, 세그먼트에는 포인트 두 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0번 인덱스 포인트는 플러그 A에 연결되도록, 그리고 인덱스 1번을 갖고 있는 두 번째 지점은 플러그 B에 연결되도록 지금 하는 엑스프레스를 완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엔 저희가 이 세그먼트를 시뮬레이션을 할 건데, 이 세그먼트 자체가 지금 리니어로 돼 있을 거예요, 타입이. 그리고 포인트 타입도 어댑티브로 돼 있는데, 이게 앵글에 따라서 이거 디바이드를 하는 건데, 지금 앵글이 지금 구부러진 부분이 없으니까 이럴 때는 유니폼으로 바꿔서 미리 저희가 한 100 정도로 나눠 놓을게요. 이렇게 하고 라인 모드로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사이가 적정하게 나눠진 게 보입니다. 만약에 이걸 안 했을 때는 이렇게 와이어가 있어서 시뮬레이션을 해도 딱딱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의 마디를 유니폼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로프 시뮬레이션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세그먼트 우클릭, 시뮬레이션 태그 로프로 하고, 지금 재생하게 되면 바로 떨어지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지금 떨어지는 속도도 시뮬레이션이 굉장히 빠르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예제 연습했듯이 이 씬 자체의 시뮬레이션 속도를 늦추죠. 그래서 정확한 시뮬레이션에 걸릴 수 있도록 모드에 프로젝트로 가주신 다음에 시뮬레이션 탭에 가서 저희가 바꿀 건 씬으로 가서 타임 스케일을 1에서 0.1로 바꿔주세요. 그럼 시뮬레이션을 걸었을 때 굉장히 천천히 돼서 더 정확한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저는 주로 이 시뮬레이션 탭에 가서 서브 스텝도 조금 많이 올려주는 편이에요. 더 정확한 계산이 되도록. 그냥 떨어지고 마는 이유가, 일단 첫 번째로는 이 바닥면이 지금 컬리더가 적용이 안 돼 있어요. 이 바닥면을 찾아가서 저희가 시뮬레이션 태그에 컬리더 태그를 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바닥면에 딱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저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 시뮬레이션이 고정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 이 A 포인트에.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했던 게 바로 로프 벨트라는 태그입니다. 그래서 다시 라인으로 가서 로프 벨트를 두 개가 필요한 거죠. 이 0번 인덱스를 잡아줄 로프 벨트, 그리고 끝점을 잡아줄 로프 벨트. 엑스프레소 창을 켜고 우클릭, 시뮬레이션 태그 로프 벨트 하나를 더 복사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거를
오브젝트 플러그 A에다가 인덱스를 불러와야 되는 거죠. 요거를 가져와서 여기에 오브젝트는 지금 불러온 A의 오브젝트다. 그래서 A의 오브젝트랑 이 오브젝트랑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로프를 불러와 주시고 여기에 들어가야 될 오브젝트는 바로 플러그 B다. 자, 이렇게 연결해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로프 벨트는 꼭 이 셋이라는 걸 해줘야 돼요. 여기서 아주 중요해요. 이 포인트의 시작 지점을 잡아놔야 돼요. 이렇게. 한 점만 잡아야 돼요. 이 두 점을 다 잡으면 안 되고 한 점만 잡고 자, 이 상태에서 셋을 눌러주시면 이게 고정이 돼요. 제가 조금 잘 보일 수 있도록 나머지 오브젝트를 잠깐 가려놓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가려주고 이 스피어도 잠깐 가려주도록 하죠. 그리고 이 포인트 이 상태에서 제가 셋을 누르면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가 돼요. 이 말은 이곳에 고정이 됐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반대도 선택하고 포인트 모드에서 UI를 누르면 반전 선택이 되면서 인덱스 1번 위치로 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두 번째 벨트에서 셋을 눌러야 되는 거죠. 이 작업을 모든 스플라인한테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해 준 겁니다. 그럼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헷갈리지 않으니까 이제 이렇게 저희가 불러온 거를 지금 12개의 오브젝트가 필요하잖아요. 여기에 모두 연결되는 시뮬레이션을 할 거기 때문에 방금 만든 걸 12개로 복사할 거예요. 요거를 12번을 복사할 건데 포인트는 지금 시작 지점을 잡아놓고 복사를 하도록 하죠. 인덱스 0번을 잡고 자, 이 상태에서 Ctrl C V로 여러 개를 복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17개나 있네요. 플러그 A가 총 14개였으니까 12개만 사용하도록 하죠. 이렇게 12개의 엘리먼트 스플라인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이 모든 과정을 반복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링크 리스트와 이터레이션을 활용하는 거였죠. 이 세그먼트도 링크 리스트를 만들고 첫 번째 링크 리스트에는 저희가 방금 복제한 스플라인을 모두 다 넣겠습니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고 이 스플라인이 여러 개를 한 번에 두께를 지정하려면 이걸 다 묶어 주셔야 돼요. 이거를 커넥터라는 걸로 모두 다 한 번에 넣어 놓으면은 이걸 하나의 스플라인으로 인식해 줍니다. 그리고 링크 리스트를 여기 저희가 가져온 스플라인 오브젝트에 연결해 주는 겁니다. 지금 이 링크 리스트는 하나의 인덱스 0번, 그러니까 첫 번째 것만 불러오는 거잖아요. 하지만 저희가 이터레이션을 활용해서 여러 개 동시에 0부터 저희 12개니까 제가 12를 입력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12개가 되는 거죠. 이걸 해주고 마찬가지로 링크 리스트를 또 만들어서 이번에는 플러그 A를 모두 담는 컨테이너입니다. 이곳에다 플러그 A를 모두 넣어주세요. 링크 리스트 하나 더 만들고 이번엔 플러그 B를 넣어줍니다. 고정을 시켜주고 넣어주면 더 편리하죠. 풀고 이걸 모두 연결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연결하면은 라인들이 모두 연결된 게 확인되어 있죠. 그 다음에 저희도 벨트도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벨트를 담을 링크 리스트를 불러와 주시고 저희가 만든 스플라인의 앞쪽에 있는 게 바로 이 오브젝트였죠. 그래서 앞쪽에 있는 벨트 태그를 모두 잡아서 링크 리스트에 넣어주시고 여기에 오브젝트에 연결하면 됩니다. 오브젝트가 두 개 있는데 두 개가 다른 거예요. 로프에 사용됐던 이 레퍼런스 오브젝트랑 실제 이 로프라는 오브젝트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링크 리스트에서는 이 오브젝트 중에 하나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사용한 거고 실제 저희가 플러그 A랑 B를 연결했을 때 쓴 거는 바로 여기에 사용된 오브젝트입니다. 자, 이름이 똑같아서 헷갈릴 수도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 부분을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연결하고 오브젝트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터레이션을 묶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반복시켜서 하고, 이대로 끝난 게 아니라 저희는 픽스를 해야 되잖아요. 첫 번째 로프 벨트 태그를 모두 선택해 주시고 라인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포인트 모드로 해놓으면은 제가 이미 인덱스 0번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바로 셋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UI를 눌러서 반전 선택을 해주시고요. 반전 선택하니까 엑시스 지금 위치가 바뀌었죠. 두 번째 벨트를 선택하고 셋을 눌러주면은 이제 모두 고정된 상태로 시뮬레이션 진행해 볼까요? 시뮬레이션 재생하면은 이렇게 시뮬레이션이 제대로 작동하고, 그 다음에 100프레임 때 저희의 콜리더들도 정확하게 위치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저희가 만든 바운딩 박스에 지금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바운딩 박스에 충돌체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운딩 박스에다가 시뮬레이션 태그에 컬리더를 달겠습니다. 그리고 우클릭해서 copy tag to children을 하게 되면 모든 children에 이 카피가 됩니다. 바운딩에 사용됐던 모든 오브젝트들의 컬리더 태그가 걸리는 거죠. 이 상태로 다시 시뮬레이션을 해볼게요. 돌아가서 이렇게 진행하니까 지금도 컬리더 오브젝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바운딩 박스 안에 사용됐던 인스턴스들이 렌더 인스턴스로 돼 있으면은 이런 시뮬레이션을 동작할 수 없습니다. 이걸 모두 인스턴스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우스 미들 클릭을 하고 여기에 상위 널을 취소하면은 딱 인스턴스들만 모두 선택이 돼요. 그 상태에서 인스턴스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플라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만든 바운딩 박스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지금서부터는 이렇게 충돌이 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라인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엔사이드를 모두 늘려주고 싶다 그러면 이 엔사이드의 사이드 수를 늘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조금 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이 로프를 모두 선택하시고 이 로프 태그가 100프레임부터 타겟 랭스를 100에서 150프레임쯤 됐을 때 저희가 한 150% 늘려볼까요? 이렇게 하면 더 자연스러운 와이어가 될 거예요. 이 상태에 재생을 하고, 끝 지점이 저기 250프레임에 끝나니까 좀 아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 1500까지 늘려볼까요? 오브젝트가 움직일 때는 약간 시뮬레이션이 느린데 이게 고정되는 순간 굉장히 빨라져요. 쭉 늘어나면서 아주 자연스러운 로프 시뮬레이션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포인트는 저희가 사용한 게 로프 벨트를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이 벨트로 사용된 오브젝트가 움직이면은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움직이면은 실시간 시뮬레이션이 동작되는 거죠. 물론 이거는 뭐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시뮬레이션 되게 재밌게 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런 애니메이션도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고, 저희는 실제로 이걸 고정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방금 막 갑자기 움직이니까 이렇게 물체를 뚫고 들어가는 현상이 있어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바운딩 박스를 뒤에서부터 그리고 아래서부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멀티탭 부분이 지금 스플라인이 이렇게 내려가 있었잖아요. 근데 자연스럽게 이 바운딩 박스가 올라오면서 이 멀티탭에서 시작되는 느낌이 아주 자연스럽게 연출이 되는 거죠. 굉장한 아이디어예요. 이렇게 저희 제일 위에 층에 있는 로프 시뮬레이션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작업을 마찬가지로 3층, 2층, 1층을 하게 되시면 제가 만든 예지처럼 로프가 아주 자연스럽게 기계에서 기계로 연결되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이 굉장히 제 수업 중에 가장 난이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를 당장 못 하시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반복해서 이 작업을 듣고, 그리고 제가 리뷰도 하나 달을 테니까 리뷰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배웠던 여러 가지 노드들, 엑스프레소랑 친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를 믿고 한번 사용해 보시면 다음에 분명히 비슷한 사례가 있을 때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정말 어려운 강의를 들어주느라 고생이 정말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리뷰 시간을 잠깐 갖고 다른 연출을 하는 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